자, 이번에는 이제 유도 전동기의 슬립하고 토크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도 전동기를 이제 먼저 하나 그려놓고 얘기를 하죠. 자, 먼저 1. 자, 여기에 삼상 교류가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여기에 삼상 교류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여기다 들어간다고 치는 거죠. 스위치를 넣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렇죠. 여기에 회전하는 회전 자개가 만들어져요. 자, 회전 자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회전 자개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지만 이제 동기 속도라는 말을 자꾸 쓰셔야 돼요. 동기 속도. 네. 그러면 동기 속도가 이제 형성이 되죠. P분의 120F. 자, 그러면 요 안에다가 이제 뭐가 돼? 회전자가 들어갈 거예요. 회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얘는 이제 회전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회전자의 속도는 이제 n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회전 자개가 동기 속도가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60Hz고 2극이다. 2극 유도 전동기다. 그러면 NS 공식이 얼마가 되냐 하면 P분의 120F니까 2분의 120 곱하기 60 보면은 3600rpm이고 요거를 rps로 바꾸면은 60rps 1초당이죠. 그러면 제가 1회전할 때 동기 속도 1회전할 때에 1회전 시 2극입니다. 1회전 시 소요 시간이 60분의 1초예요. 스위치를 넣자마자 60분의 1초에 벌써 한 바퀴를 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n의 속도는 무게도 무거우니까 하니까 뭐 관성력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n의 속도가 거의 뭐가 됩니까? 스위치를 넣는 순간에는 그래서 스위치를 on 하는 순간에 NS는 0이 아니지만 즉 NS는 회전을 하고 있지만 N은 0이에요. 자, 왜? 스위치를 딱 넣는데 벌써 60분의 1초 만에 한 바퀴 도는 얘는 뭐 60분의 1초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거든요. 올라 준비가. 응? 그래서 요 과정을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동이라고 하는 건데 스위치를 언하는 순간을 우리가 기동이란 말을 써요. 이때 이거를 한번 슬립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슬립으로. 그럼 슬립 S는 NES에 대해서 못 쫓아간 NS-N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 슬립이죠. 이거는 퍼센트 곱하기 100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NS는 0이 아니니까 NS다라고 놓고요. NS, NS고요. 그런데 N이 0이에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NS분의 NS. 그래서 지워져서 1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기동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 기동이란 말을 똑같은 의미가 S가 1일 때 이렇게 표현도 해요. 이거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와 S가 1일 때 같은 의미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속도가. 그래서 이제 60분의 1초만큼 그게 빨리 도는데 전동기 속도가 이제 웅 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서 얘가 0이 아니야. 예.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예. n의 속도가 NES와 거의 같아집니다. 그죠? 이다. 그러면 이를 슬립으로 표현을 하면 S는 NES의 NES-N인데 지금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NES의 속도가 그러니까 N의 속도가 NES를 거의 다 같이 가까이 올라갔어요. 가까이 올라갔어. 거의 같단 말이지.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됩니까? 얘가 뭐가 돼요? 얘가 1000이다. 얘가 999다. 그럼 얼마가 돼요? 1000분의 1, 0.001. 거의 0이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표현을 할 때에 이 S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쭉 놓게 되면 자, 여기가 S 이퀄 1. 바로 뭐가 돼요? 기동시가 되겠고 S가 0에 가까운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요게 전동기 범위예요. 요게 전동기로 사용할 때 전동기 범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 전동기를 슬립으로 표현하면 S는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자, S는 1보다는 뭐가 돼요? 작고 0보다는 뭐가 돼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퀄 써도 관계없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퀄 쓰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때에 이제 그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 이 토크를 이제 세로축에다 한번 나타낼 거예요. 여기를 이제 토크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유도전동기는 특징을 알아둬야 돼요. 이 유도전동기의 특징은 이 기동할 때는 토크 값이 크지가 않아요. 예, 토크가 크지 않아. 그리고 속도가 조금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토크 값이 뭐가 됩니까? 자꾸만 커져. 예, 커져.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면 이렇게 토크가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그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기동 토크인데 기동 토크가 작다. 요게 바로 뭐가 돼요? 문제점이에요. 요게 문제점이다. 네. 그래서 거의 올라가면 여기는 최대 토크가 되겠죠. 토크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그래서 최대 토크. 자, 그래서 기동 토크가 작은 것이 이게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권선형에서 우리가 이제 쓰는데 비례
비례추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앞전에 제가 비례추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비례추이는 매우 쉬워요. 네. 어렵지가 않고 매우 쉽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놔두고 할까요? 뭐 여기다 해도 되니까 관계없으니까. 쟤를 좀 더 크게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뭐 그림 똑같은 맨날 그 같은 그림이에요. 자, 먼저 R상, 그 다음에 S상, 이게 T상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T상. 이거는 이제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S로 가야 되겠네. 네, RST.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선형이니까 비례추이는 오직 권선형만 가능해요. 권선형에만 가능. 네. 자, 권선형이니까 앞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어떤 게 권선형인지 기억하고 계시겠죠? 여기에 이제 뭐가 돼요? R상. 이렇게 단자 하나 뽑고 슬립 링이라고 그랬죠? 이제 살살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S상. 그리고 뭐 T상이 되겠네. 여기서는 빨간색이니까요. T상. 자,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요 권선의 저항이 몇 오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요 권선의 저항이, 자, 요놈의 권선의 저항이 얘로서 1오음이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비례추이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돼요. 네, 가변저항기예요. 가변저항기. 그래서 XX 주식회사다라고 내가 쓸게요. 그래서 가변저항기를 사와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하나만 하셔도 돼요. 모양새를 좀 맞춰주려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좀 그 그림이 보기가 좀 쉬우니까. 그래서 파란 걸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란 거를 조금 더 빼고 앞으로 그다음에 빨간 거를 쭉 뺄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예. 자, 이때에 얘는 저항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지금은 여기는 이걸 2차 저항이라고 그래요. 2차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2차 저항값을 0ohm으로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ohm이잖아요. 내가 1ohm이라고 가정하자고 그랬죠. 1ohm이고 여기는 이렇게 연결돼서 0ohm이니까 0ohm이니까 2차 측은 현재 1ohm이에요. 요 유도전동기에 권선유 유도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토크 곡선이 이런 곡선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요때 최대 토크가 발생할 때 요 슬립이 얼마가 되느냐? 그럼 슬립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5%다. 슬립이 5%다. 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기동 토크를 증가시키는 것이 비례추의 목적이거든요. 비례추의 목적. 아주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차 저항값을 살짝 올려가지고 한 3오hm 정도로 하자. 3ohm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3ohm이야. 그러면 여기가 1ohm이죠. 1ohm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얘가 3ohm이에요. 그러면 1ohm과 3ohm이니까 합이 얼마가 됐어요? 4ohm이 돼버렸죠. 네. 그러면 저항이 1ohm이었다가 2차 저항을 조절해가지고 2차 저항이 0일 때는 1ohm이었는데 2차 저항을 3ohm을 조정을 해가지고 놓으니까 3ohm 조정을 했죠. 해서 좀 더 높이 올릴까요? 얘가 4ohm이 된 거죠. 이거 잘 봐야 돼요. 1 더하기 얼마? 3. 합이 얼마? 4.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된 거예요. 4배가. 여기는 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4배야. 자, 여기서 비례라는 거는 뭐냐 하면 네가 4배가 되면 나도 4배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이게 비례예요. 그 다음에 추이는 우리가 관망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 쫓아간다는 뜻도 있어요. 네. 쫓아간다는 뜻도. 그래서 네가 4배가 돼, 저항이 4배가 되면 요 최대 토크가 일어나는 슬립이 요 최대 토크가 일어나는 요 슬립이 4배가 돼요. 그럼 슬립에다가 곱하기 4배 해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야, 20%. 예. 아까는 최대 토크가 5%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20%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20%면 1로 가는 게 아니라 1로 가야지. 예. 기동시가 얼마예요? 1이니까 1은 얼마나 마찬가지야? 1은 100%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긴 0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0% 지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0% 지점이다. 이게 20%다. 그러면 최대 토크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지 않고. 그럼 이 그림이 여기로 가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예,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바뀌죠. 여기가 최대 토크를 여기가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동 토크가 뭐가 돼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집어넣어서 여기도 조심할 거는 기존의 저항값에다가 이게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4배로 한다라고 해서 4ohm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에다가 붙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기억할 거는 3ohm을 붙이면 기존에 1을 더했으니까 4가 되니까 1에서 4가 되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 저항을 4ohm짜리를 붙였다.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예요? 5배가 되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외부 저항을 4ohm짜리를 붙여서 5배가 되었다. 그러면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게 뭐가 됩니까? 그럼 여기 한번 넣어보죠. 뭐. 예. 자, 외부 저항을 뭐가 됩니까? 3ohm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6ohm으로 조정했다. 예, 6ohm으로 조정했다. 그러면 6이니까 1, 6, 7이 되겠네. 예. 그러면 1ohm짜리가 1ohm에서 합성 저항이 1ohm이었다가 6ohm이 들어갔으니까 7ohm이 돼 버렸죠. 그럼 몇 배가 돼야 돼? 7배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저항가 외부에서 조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최대 토크가 5%에서 발생했는데 외부에서 6ohm짜리를 집어넣어서 저항을 7배를 만들었으니까 슬립 때 7배가 커지는 곳에서 최대 토크가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5, 7이 35 여기네. 예. 35에서 최대 토크가 발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것은 모양은 이런 식으로 온다 이거지. 그래서 또 최대 토크, 기동 토크가 뭐가 돼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 토크를 크게 했다가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회전해서 초충분한 토크를 갖고 오게 되면 점차적으로 다시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비례추이는 2차 측에 저항기를 저항기를 가지고 조절을 해서 이 토크 곡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이 슬립을 조절해 주는 것을 비례추이라고 하고, 왜 비례냐 하면 합성 저항 값이 외부 저항을 집어넣어서 합성 저항 값이 기존 값에 몇 배가 되느냐. 3ohm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4니까 4배가 되죠. 4배가 되면 최대 토크도 슬립이 4배 더 커지는 슬립에서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추이를 정리를 하면, 첫째, 비례추이는 권선형에서만 가능하다. 예, 농형은 안 돼요. 연결할 단자가 없어. 예. 농형을 여기다가 이제 요거 정리했으니까 이제 지우고 보여드리면, 농형은 스쿼럴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회전자에다가 이렇게 쇠젓가락을 갖다가 때려박고, 그리고 전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락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회전자에다 뭘 어떻게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농형에서는 비례추이가 안 된다. 오로지 권선형에서만 된다가 첫 번째고요. 비례추이의 의미는 합성 저항 값이 커진 만큼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이 커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걸 쫓아간다. 그 비례한 만큼 쫓아간다. 이렇게 되면 해석하면 되고요. 비례추이의 목적은 기동 토크를 뭐가 돼요?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